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수요 공급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격 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32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통제가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스크림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쟁 시장에서는요, 그게 거래가 된다면 수요 공급이 같은 경우에 거기서 균형 거래량과 그게 결정될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살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안 했어. 그러면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아이스크림에 거래되는 수량이고요. 여기가 아이스크림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얘 공급이고 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균형 가격은 3달러, 균형 수량은 100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100개라고 할게요. 100개. 요거는 3달러 이렇게 결정됐어요. 여기가 이제 균형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 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로 가보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이거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3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수요가 더 많은 거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3달러에 결정이 됐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불만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을 이제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 연대 이렇게 했어요. 소비자 전체 집단에서 이제 수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야,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높잖아. 3달러? 야, 그래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덜투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 생산자야, 생산자. 생산자가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죠. 제조업 협회에서는 야, 아이스크림 지금 경쟁 시장이 아이스크림 시장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3달러 가지고는 우리 채산이 맞지 않아.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투덜투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단체는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소비자는 좀 어떻게? 소비자 단체는 가격을 인하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측면에서는 야, 가격 좀 올려줘. 3달러로 너무 힘들어. 가격을 인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협회들이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주장이 먹힐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하고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 연대 로비가 성공하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의 최고치를 법정으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거 안 돼, 너무 비싸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2달러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여기 보시면 공급하는 쪽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3달러에 이렇게 돼 있잖아. 야, 이거 너무너무 가격이 낮아. 좀 아이스크림 가격을 이렇게 최소로 이거 빨간 색깔 같이 이 정도 밑으로 낮게 팔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가격을 인하를 요구해가지고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상 올릴 수 없어. 그래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 상한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너무 비싸. 이거 이상 올리지 말고 낮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가격 올려서 야, 최소한
이거보다 가격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하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한제를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프라이스 천정 가격이다 해서 실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해서 플로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 상한제니까 지금 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얼마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게 상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정부가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 연대 압력과 또 선거자금 지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후원금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리고 압력을 가하게 돼서 결국 아이스크림 상한제를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부가 이렇게 가격 통제한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자, 근데 가격 상한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가격을 이거 이상 더 높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여기 상한선, 가격 상한선 이상을 더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선 이상을 올리지 마 이렇게 인상이라고 쓸게 상한선 이상 인상을 금지 이렇게 할게요. 상한선 이상 인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게 시장의 균형 가격이 3달러거든. 근데 상한선을 이렇게 4달러로 얘기를 해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러한 가격 상한제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니면 뭐 어떤 사람한테 규제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누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합시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야, 나는 글쎄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선호하는 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마음, 키, 몸무게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키가 중요하다고 할게요.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데 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보가 그 사람 키는 1m보다는 크고 뭐 2m보다는 작아. 그러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 물론 진짜 1m보다 작거나 아니면 2m보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렇게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했을 때는 그러한 정보는 실효성이 없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장의 균형 가격이 3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달러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효성이 없는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인딩이 의미 없다 해서 non binding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풀어서 실효성이 없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3달러잖아. 3달러. 이게 균형 가격이야. 근데 가격의 상한 가격입니다. 상한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요거는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입니다. 이 균형 가격보다 상한 가격이 이렇게 낮아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상한선이 더 높으면 이때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가격 상한선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당연히 의미가 있다. 실효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가격 상한선 이거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기 보시면 75개일 때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양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밑으로 올리지 마세요 해서 하면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꺾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약간 수요 곡선 자체가 좀 이렇게 할까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두꺼운 걸로 해야겠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2달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5명, 125개나 수요량이 되는데 이 가격에서는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짝 한번 보시면 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잖아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어.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 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가격이 낮아지니까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해 가시죠? 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량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물량 부족이 바로 뭐야?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아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25명, 근데 공급량은 75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코로나 그거 할 때 마스크 막 줄 서서 산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기를 해야 돼. 긴 줄을 서서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자, 물량 부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 할당을 해야 된다니까. 할당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당할까? 자, 줄 서세요. 번호표 받아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줄서기가 이제 선착순 아니겠습니까? 선착순. 그래서 이렇게 선착순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데 자, 일찍부터 줄 선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겁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아니면 뭐 유명한 BTS의 뭐 콘서트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줄 서가지고 그걸 사려고 우리가 딱 기다리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소비자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인상 금지. 자, 누구를 위해 했냐면 원래는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치킨도 마찬가지야. 치킨 가격이 막 너무 비싸. 막 3만 원이야. 그렇게 되니까 온 국민이 치킨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구나. 치킨 가격을 한 마리당 뭐 5천 원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다? 그쵸? 살려는 사람 많은데 치킨 공급하려는 사람이 그냥 공급량이 줄이는 거야. 아, 뭐야, 그 가격에 5천 원에 치킨을 팔라고? 안에 일부는 줄어들게 돼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2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자, 체크하세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취지는 그렇게 했어. 의도는 좋아요, 나빠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선이야. 좋은 의도에 의해서 요거 정책을 실시했는데 모든 소비자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아니, 살려고 하는데 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했지만 우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일부 줄서기라든가 이거에 성공을 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줄 섰는데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내 앞에서 다 끊어지게 되면 다 팔렸습니다. 매진입니다. 왜 되돌아가세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쓸데없이 헛걸음만 하고 추운데 막 기다리기만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요,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 같은 거는 다른 데에서도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대요. 다음 단락 보시면 정부가 두 번째 줄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
재화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그 초과 수요 상태가 바로 재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르는 겁니다. 자,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적 고객 중에 일부를 선별해. 그러니까 줄 서기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선별해 저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선별할 때 일부한테 줘야 되잖아. 그때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할당하는 방식을 레이셔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거기 보시면 줄을 서는 선착순 이거요 시간 낭비라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같이 바쁜 사람들한테 줄 서서 뭐 마스크 줄 서서 아이스크림을 막 이렇게 하라는 거 그것도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자,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 자, 더 나가서요. 거기 보시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선별할 때 편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편견이 들어가서 편견.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 대우 같은 거 할 수 있어. 뭐 인종이라든가 등등등. 그렇게 돼서 이게 차별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 또 빽 있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 나가서 그러니까 가격 여기 보시면 가격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장의 원리에 적용을 하게 되면 원리를 적용 시 자, 그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재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효율적이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니 희소한 아이스크림을 배분하려고 해.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됩니까?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가장 높은 가치를 지불하려는 사람한테 가야지 좋은 거죠. 가장 원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그걸 가졌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지. 차별이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차별이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이 좀 어느 정도 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격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보면은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늘어선 줄, 이런 사례 연구 가지고 살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